교육부가 초, 중, 고 등교 개학에 대한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보건당국에서 학교 등 집단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도 나왔습니다. 네, 초중고 전면 원격 수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금창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 이제 사흘째를 맞고 있죠. 네. 점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이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제외하면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한 이용자가 185만 명입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인원에 비하면 한 41% 수준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EBS 구로 기술 상황실을 방문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EBS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울 구로구에 상황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 마이크로소프트, 유비온, SK 브로드밴드, LG CNS 등 민간 기업 IT 전문 인력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문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클라우드 서버 구축이나 운영에 힘을 쓰고 있고요. 또 접속자가 몰려도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엔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다 보지 않고도 학습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가 돼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교사들이 편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네네. 네. 또 편법에는 크게 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생들이 좀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는지 판별을 해서 정상학습자와 부정학습자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네.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EBS에는 원래 학습자를 한 2,0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처음 교육부하고 이런 원격 수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이 대구 경북의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만 이 서비스를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의 고등학생, 그다음에 전국의 중학생, 다음으로는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수용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되면서 서버를 좀 많이 늘리게 됐습니다. 예. 이에 맞춰서 좀 민간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300만 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요. 교육당국은 이렇게 구축한 플랫폼을 이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게 원격 교육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다 해도 만약에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소 20일은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영상 활용 방법을 좀 다양화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또 편의성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또 EBS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원격 교육 백서도 만들어서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에듀테크의 기준을 좀 마련을 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네, 네. 듣고 보면 좀 든든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이제 초중고 등교 개학 계획이 나왔거든요. 대학에서는 근데 이미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다 실습 과목 위주입니다. 네. 먼저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실험이나 실기, 실습 이런 과목들이 한 320여 개 정도 있는데요. 이 과목들부터 대면 강의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 열이 나는지는 당연히 하고요. 또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수업 강의실에 앉을 때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이 점점 좀 대거 늘어나게 되는데요. 당장 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이곳에 따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37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초에는 60곳이 넘는 학교가 대면 강의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면 강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린이날까지로 연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제 대면 강의로 전환을 하려고 했다가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보면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뒤집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방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대책 따로 나온 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오늘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 수칙에 대한 이런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생활 방역 시기에 학교 등 이 집단 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 원칙을 담은 건데요. 내용을 한번 봐보면 이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요. 또 공동체 방역 지침도 따로 만들어서 지켜야 됩니다. 발열 확인으로 그러니까 열이 나는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서 집단을 좀 보호하는 데 힘써야 되고 공동체 구성원들도 방역 관리자에 적극 좀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들어보면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이 시설별로 지켜야 할 세부 수칙은 모레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본 지침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예. 지침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앞서 이 생활 방역을 할 때 개인이 지켜야 할 수칙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아프면은 3에서 4일 동안에는 아무래도 좀 집에서 계셔야 하고 또 사람 사이 간격은 한 2팔 간격 정도로 유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옷소매를 이용해서 기침을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또 손 씻기도 기본입니다. 매일 2번 이상 또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취준생들이나 자격시험 뭐 줄줄이 밀려 있는 것들도 지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을까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토익과 같은 자격증 시험 그리고 또 채용 일정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취준생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예. 네. 특히 토익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취준생들의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 유효 기간이 지난 어학 시험 성적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학 성적 시험의 이런 어학 성적의 제출 시점을 늦추도록 기업에 권고를 했습니다. 어학 시험 주관 기관들도 기업이 이 채용 지원자들의 성적의 확인을 요청을 하면은 유효 기간이 지난 성적이라도 확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 4개월 동안 유효 기간이 끝난 어학 시험 성적이 대상이고요. 각종 시험도 근데 곧 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시험 방역 안내서를 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에는 시험장에 감염 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한라인도 구축을 해놔야 합니다. 네. 또 시험장에 출입할 때 발열 체크를 하고 시험장 안에서는 1.5m 이상 뛰어서 앉게 됩니다. 자격 시험들도 속속 재개가 되는데요. 토익은 오는 26일에 실시가 되고요. 보험 설계사 시험도 오는 25일과 26일 야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신규 확진자가 11명 오늘 들어서 국내 총 확진자 수는 모두 1,694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감염자 수는 250만 1,000여 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미국이 8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유럽도 국가별로 20만 명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7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인원은 적지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을이나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네. 예. 또 완치됐다가 재확진이 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개인 수칙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